안녕하십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세시를 담당하고 있는 소기영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캐스비 솔루션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사스 세큐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데모 영상을 통해 사스 세큐리티 인라인 솔루션과 API 솔루션이 각각 어떻게 고객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시연을 통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년간 근무 환경에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시죠?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 집이나 외부 공유 사무실, 그리고 카페, 심지어는 승용차 내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다른 말로 사스 앱의 급격한 확대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회사에 구축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급격히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이동하는가 하면 전에 없던 협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무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으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그 사용량이 늘고 있는 협업 소프트웨어는 전처럼 이메일을 통한 업무보다 그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접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첨부 파일 등 보다 짧은 메시지와 스크린샷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늘어나는 비정규적인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시지 교환으로 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스 앱에 대한 접근은 여러 장소와 여러 장비로부터 접속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 보호와 위협으로부터 차단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각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스 앱은 2017년 16개에서 2021년 현재 110개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회사 업무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사스 앱이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웹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캐스비에서 API로 사스 앱을 스캔하고 그 위험성을 점검하여 통제 조치하는 섹션드 앱과 그 외에 사용되어지는 untrusted 앱은 캐스비 인라인 솔루션을 통해 그 앱에 대한 접속,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 적용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사이트에 대한 캐스비 솔루션 외에도 URL 필터링, IPS, DNS 세큐리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에 대해 빈틈없는 보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스비 솔루션은 접속되어 사용되는 앱들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캐스비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저빌리티 기능을 수행하여 어플리케이션들을 발견하고 발견된 앱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관되어 있거나 주고받는 데이터가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 또는 환자 정보 등과 같이 노출되거나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 민감한 정보를 찾아내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스 앱이 해킹 공격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세시 솔루션인 프리즈마 액세스나 기존에 구축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과 클라우드 기반의 캐스비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스 세큐리티 인라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캐스비 API는 솔루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사스 세큐리티 API 솔루션으로 기존에 해오던 것과 같이 인라인 솔루션과 함께 완성도 있는 캐스비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스 세큐리티 솔루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겨난 기능과 솔루션들과 연동되어 좀 더 완성도 있는 캐스비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라인 솔루션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로딩되고 다운로딩되는 데이터들은 인라인이라고 하는 말뜻과 같이 통신 경로상에 위치한 차세대 방화벽 혹은 세시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해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보안 기능들을 적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공격과 데이터를 보다 완벽하게 차단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상에 운영되는 인텔리전트 보안 솔루션과 연동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앱과 위협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차세대 캐스비 솔루션이 팔로알토의 SaaS 세큐리티 서비스는 기존 차세대 방화벽이 수행형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업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발견하고 제어하며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인식하여 보호하고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캐스비 솔루션과 비교하여 차세대 캐스비 솔루션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SaaS 세큐리티 솔루션은 새로운 SaaS 앱에 대한 자동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앱에 대한 자동 발견은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앱 아이디 클라우드 엔진과 연동하여 새로운 앱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발견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를 인식하고 찾아내는 것 또한 머신러닝 기반한 클라우드 DLP 기능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보호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신되는 파일 내에 위협이 의심되거나 인라인 보안 장비의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어떤 위협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샌드박스 솔루션인 와일드파이어로 정보를 보내어 위협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안 장비, 보안 정책에 반영하여 보호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차세대 캐스비 솔루션은 기존 PA 방화벽, VM 방화벽, 그리고 프리즈마 액세스 등과 연동하여 SaaS 세큐리티 인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aaS 앱은 기존에 800여 개의 앱 정보에 추가로 클라우드 엔진을 통해 15,000개 이상의 앱 라이브러리와 대조화되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이 어떠한 SaaS 앱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며 발견된 앱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SaaS 세큐리티 API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영되며 현재 API 연동이 되는 클라우드 앱은 협업 앱을 포함하여 24개의 앱과 연동되어 제어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SaaS 세큐리티 구성도와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aS 세큐리티 인라인은 사용자가 SaaS 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프리즈마 액세스는 인라인으로 그 접속하는 로그 정보를 클라우드의 로깅 서버로 저장하게 되며 클라우드 SaaS 세큐리티 엔진은 로깅 서버로부터 로그를 받아 분석하여 SaaS 앱에 대한 사용 정보와 그 앱 정보에 대한 분류를 통해 그 위험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SaaS 세큐리티 포탈을 통해 보여주는 비저빌리티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요. 이 비저빌리티 기능은 앱 아이디, 클라우드 엔진 등과 연동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앱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라인상의 프리즈마 액세스는 주고받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협과 민감 정보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파이웨어, 멀웨어나 URL 필터링 등 각종 보안 정책이 적용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큐리티 앱 API 엔진은 통제하고자 하는 SaaS 테넌트와 연결되어 자산 관리, 또 유저 활동, 정책 등에 대한 설정 등을 하고 SaaS 앱을 스캔하여 발견된 위협 정보에 대해서 해당 파일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인라인 혹은 API SaaS 보안의 적용 시 민감 정보 혹은 컴플라이언스 정보에 대한 제재 조치는 클라우드 기반의 DLP 기능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일드파이어 기능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SaaS 보안의 기능의 제공은 인라인 그리고 API 보안을 위해 와일드파이어 그리고 API 연동, 클라우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DLP, 앱 아이디 엔진, 통합 포탈,
기존 방화벽과 프리즈마 액세스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캐스비 데모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 정보가 보호되고 적용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스 세큐리티 통합 포탈 사이트를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요, 팔로알토가 제공하는 앱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기존에 해당 사용자에 대한 계정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앱스 사이트에 고객 어카운트 정보가 뜨게 되겠고요. 이 헙 사이트는 다른 프리즈마 액세스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여러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사스 세큐리티 포털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접속을 하실 때 계정에 따라서는 투팩터 인증, 이렇게 이메일을 등록해서 인증을 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은 여러 고객 같은 경우는 하나가 뜰 수도 있겠지만요. 저처럼 여러 사이트들의 어카운트에 소속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 어카운트가 뜨게 되고요. 해당 고객이 이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 사스 세큐리티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사스 세큐리티 인라인과 API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접근을 하시게 된 거고요. 다음 데모에서는 사스 세큐리티 인라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포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린 동영상 테넌트하고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테넌트는 조금 다른데요. 다르다기보다는 같은 사스 세큐리티 포탈인데 메뉴가 훨씬 더 많죠. 이것은 인라인 서비스하고 API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갖춰진 그런 데모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메뉴가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 비저빌리티 기능, 앱 정보들을 발견하고 어떤 유저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간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리스크 스코어라는 또 위험성을 숫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팔러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본 팔러시를 정하고 이것을 방화벽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방화벽에서는 이렇게 인라인으로 파일을 액세스를 블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팔러시 리커멘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기준으로 또 리스크를 기준으로 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로 기준을 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그 팔러시 정책에 세팅을 하고 그것을 싱크업하게 되면 방화벽 쪽으로 그 방화벽은 PA 방화벽이 됐던 VAM 방화벽이 됐던 또 프리즈마 액세스가 됐던 이 사스 세큐리티 인라인을 적용한 방화벽에서는 여기에 있는 정책을 받아서 팔러시 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위험도를 1에서 10까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험도는 해당 사스 앱이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위험도는 낮아진다고 스코어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커스터마이즈하게 저희가 웨이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DLP 기능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민감한 정보가 사스 앱에 어떤 공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개인정보를 사스 앱으로 업로딩을 할 때 이렇게 블러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스 세큐리티 앱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앱에 대해서 어떤 파일을,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감지가 되면은 방화벽을 통해서 업로딩을 한다거나 뭐 다운로딩을 할 때 그것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알러팅을 한다거나 이런 룰을 방화벽에 적용시켜 줄 수 있겠고요. 이것을 팔러시 인포스먼트라고 말을 씁니다. 사스 앱에서 정한 기준, 그것을 방화벽 쪽에 적용함으로써 이 사스 세큐리티 인라인이 구현된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슬랙에서 암호와 같은 크리덴셜 정보가 디텍트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좀 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이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것을 통해서 쉽게 암호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편의상 암호를 리셋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임시 암호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무심코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스 세큐리티 서비스에서는 이 암호임을 인지를 하는데 이 인지하는 방법이 단지 DLP뿐만이 아니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기술이 들어있어서 이게 암호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인지를 하고 이 슬랙을 통해서 이 사용자한테 이 암호 정보인이 이것을 딜리트 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 건지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용되어지는 이 텍스트 파일이 어떠한 크리덴셜 정보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어떤 머신러닝을 돌아서 복잡한 것에 대한 복잡한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복잡한 경우, 이 텍스트 문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진이나 스크린샷에 그리고 거기에 민감한 정보를 첨부하는 형태로 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써 있는 글자로 써 있는 그런 것을 그런 파일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첨부를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사스 세큐리티 솔루션에서는 이것을 OCR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과 또 Natural Process Language 기술을 동원해서 이것이 어떤 민감한 정보, 특히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임을 인지를 해서 앞전에 암호에 대해서 어떤 환기를 시켜준 것처럼 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딜리트를 할 건지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 건지의 선택권을 또다시 주는 방식으로 자동 처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딜리트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 건지를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안 점검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딜리트를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메시지에서 삭제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장에서 마지막으로 사스 세큐리티 API 정책 적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사스 인라인과 다르게 파일을 주고받을 때 액세스를 차단한다든지 블럭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스 앱이 저장하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보를
그 감지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고요. 첫 번째 예제로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들을 만약에 포함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스 앱 중에서 파일들을 보관하는 그런 앱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사스 앱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스 앱이 포함했을 것 같은 어떤 데이터 패턴이 있을 건데요. 이 데이터 패턴은 DLP 기능에 포함된 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민감한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라든지 파이낸스 정보 또는 헬스케어 정보 이런 것들은 패턴화돼 있어서 국가별로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매칭을 시켜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어떠한 노출 레벨을 기준을 하고 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일 이름이라든지 또 파일 확장명이라든지 누가 어떤 유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이 파일을 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해당 파일들은 사용되어지면 않는다 하게 되면 이렇게 쿼런틴을 시킨다든지 쿼런틴이라고 하면은 특정 이렇게 검색된 파일들을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유저한테 그 쿼런틴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쉐어링 링크 같은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외부로 공유가 안 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파일 오너의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저 액티비티 룰인데요. 팔러시의 유저 액티비티 룰에 의해서 다운로딩이 많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알럿을 통보받는다든지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죠. 차단한다기보다는 많은 다운로딩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어드민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정책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액티비티 중에서 특별히 다운로딩에 대해서 저희가 세팅을 해본 것이고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 달에 2,500건의 다운로딩이 수행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기준을 삼은 거고요. 이걸 변경할 수도 있겠죠. 특정 유저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도메인을 추가해서 특정 도메인에서만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제약을 걸 수가 있겠고요. 또 타겟 사용자라든지 그다음에 로케이션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한 유저에 대해서인지 해당 파일을 다운로딩하는데 미국에서만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들을 걸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IP 어드레스를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정도 가능하겠고요. 이거에 대한 액션은 어드미니스트한테 알럿을 보내서 이러한 유저 액티비티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방법과 또 단지 로그의 기록을 남겨서 추후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세큐리티 컨트롤 룰인데요. 세큐리티 컨트롤 룰은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 해당 어떤 이메일을 개인 이메일로 포워딩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알러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 리스크 이메일 포워딩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스 이메일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포워딩을 자동으로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메일 앱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메일을 특정 개인 이메일로 자동으로 포워딩되는 그런 것에 대해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펄러시를 정책을 세우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사스 세큐리티 API 기능. 인라인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죠. 인라인 기능은 데이터가 방화벽을 지나서 사스 앱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사스 앱에서 방화벽을 통해서 내려받을 때 거기에 위협성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차단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있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인라인 사스 세큐리티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API는 앱상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들의 위험성이나 형태에 따라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또는 공유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사스 세큐리티 API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